오늘도 과대 낙폭에서 반등을 시작할 때 타점을 잡아내는 일명 낙주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항시 우량주와 세력주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주의 경우에는 과대 낙폭이 나오면 주포의 핸들링이란 관점에서 봐야 하고, 우량주의 경우에는 시황에 따라 과대 낙폭이 나오면 이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력주와 우량주를 나누어 낙주 매매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두산 밥캣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종목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량주도 시황에 따라 이런 급락을 맞이합니다.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 소식 때문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산에서 합병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낙주 매매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매매법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타닥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꼭 양봉 두 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양봉이 타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대 낙폭 이후 캔들이 볼베 하단선을 터치하고 5일선을 힘차게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있게 치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늘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올 때 중간의 저항에서 꼭 한 번은 밀립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는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저항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 깨어지고 나서 주가가 폭포수 떨어지듯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반대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이 빨간색 저지바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함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휴전을 앞두고 남북 간의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쪽이 고지를 점령하면 그 반대쪽에서는 병력을 늘여 그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지만 한번 빼앗긴 고지는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저지바가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이 고지는 적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적을 매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병력, 즉 매수세가 투입이 되어도 이 고지, 즉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저지바가 얼마나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자 주가가 밑으로 줄줄 흐릅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른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돌파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매수세가 매도세에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가 나왔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삼각수렴 매매법으로 따져도 오늘이 좋은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또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 역시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이 라인이 무너지자 급락이 시작이 된 것이 보입니다. 차트상 이렇게 중요 저지발을 체크해놓고 차트를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가 변동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에서 밀릴 때 매도하고 지지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매매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 어떤 우수한 보조지표를 사용하기보다는 지지와 저항을 가장 먼저 매매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량주의 경우는 이 지지와 저항만 확실하게 체크하면 기가 막히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내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기초반에서 한 3개월 동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량주의 경우에 실전 매매를 병행하면서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량주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이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확실하게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저항에서 밀릴 것 같으면 잽싸게 매도를 하고 밑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이 살짝 깨졌다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은 훌륭한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돌파 매매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볼 일이 생겨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우량주의 경우 과대 낙폭 이후 주가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주의 경우에는 과대 낙폭 이후 주포가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 우량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에서 밀렸다가 지지해서 반등하는 과정을 거치며 상승을 합니다. 만일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우량주의 경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이것이 우량주의 특징입니다. 여하튼 이 차트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의 차트를 뒤에서 조금씩 전진시키면서 어떤 자리에서 조정을 보이고 또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우량주들이 과대 낙폭 이후 주가의 흐름이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른 우량주 차트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